이게 이제 경영 MIS 같은 데가 얘기하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퍼스널로 바꿔서 PRP라는 꿈 몰입 시스템, 제가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꿈에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 요즘은 이제 도시 생활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요. 시골에 가면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에서 많은 추억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화해도 하고. 저는요, 내 영혼의 마당에서 내 비전이 주는 영감, 내가 메모했던 게 주는 영감, 내가 독서했던 게 주는 영감, 내가 만났던 사람이 주는 영감들이 내 영혼의 마당에서 같이 뛰면서 충돌하고 연결하고 융합되기를 바랍니다. 이걸요, 아무 도구 없이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지. 인간의 의지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능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도구의 필요,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영감을 먹고 산다. 굉장히 저는 이게 의미 있는, 제가 블로그에 며칠 전에 올렸던 얘기인데요.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영감을 먹고 산다. 근데 그 영감은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한 말에 의해서 그 영감들, 자극들을 얻는다는 거죠. 저는 저의 영혼의 마당에서 이러한 경험이 주는 영감, 비전, 독서, 사람이 주는 영감들이 영혼의 마당에서 끊임없이 뛰어놀기를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연결하고 융합하면서 창조적 영감을 반복적으로 우러내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분들이. 그렇다면 이런 체계화가 필요하다, 자기개발에 있어서. 제 친한 만화가가 그려준 건데요. 가뜩이나 짧은 다리를 그냥 탁자라는 두 개의 접니다. 이 친구는요, 즐겁잖아요. 현세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외적인 저고요. 그런 나를 내면에서 이치성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상경아, 그렇게 사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것들이 이 둘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 도구들 안에서 자극, 영감, 감동을 인위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개발론입니다, 사실은. 이 도구들은 여러 도구들이 나오죠. 책에 보면 프랭클린 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계획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의 트라우마를 만들죠.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알아야 된다. 내 과거에 성공했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고요. 여기는 현재의 내 자원을 분석하는 거고, 여기는 미래를 조망하는 겁니다. 이런 버킷리스트로 살겠다. 이런 사망 예정일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겠다. 10년, 15년 단위로 나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살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게 장기 비전이고요, 이게 중기 비전이고, 이쪽에 가면 단기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위해서 올해 나는 뭐 할 거냐? 정동진에 가보신 분, 1월 1일 날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밖에 안 가셨어요. 네, 저기도 계시죠. 정동진에 가서 주로 뭘 바라죠? 소원. 어떤 소원을 비십니까? 돈 많이 벌다. 좋습니다. 또 건강, 다이어트, 그죠? 영어 공부, 담배 끊자. 해마다 가서 똑같은 걸 바라시잖아요. 그죠? 돌아오면서 잊어버려. 작심삼일도 없습니다. 길이 막히면 미친 인간들 집에나 집 밖에 있지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내년에 가서 또 받아요. 열심히 해를 보면서 나의 전기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월 31일이라고 1월 1일은 저한테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행사일입니다. 왜? 12월 31일, 1월 1일 날 저는 책상에 앉아서요, 이걸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동진을 간다면 정동진 해가 보이는 호텔을 얻어놓고 책상에 앉아서 그 해의 전기를 적어라 여기다. 이게 맞는 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여기에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득문득 생각날 때 적어놨다가 이때는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아, 이 삶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내년에 어디까지 가야겠다. 이걸 그리고 책상에 놔두고 나한테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는 인간의 의지를 보충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더라. 그래서 이런 액자가 있고요.
회사 책상에도 있고요. 집 책상 위에도 있고요. 가슴 속에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니까 왜 이렇게 처절하게 사냐고 하시는 건데 전혀 처절하지 않습니다. 즐기는 거죠, 제 삶을. 내가 추구하는 진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요, 북북을 이렇게 정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배워보니까 진북은 약간 이렇게 빗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진북은 어디인가 있으리라. 각자의 진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진북은 여기에 있는 이게 제 삶의 진북인 거죠. 어느 날 집에 갔더니요,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지은이 친구 엄마들이 놀러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 무슨 40대 아저씨가 이런 걸 가지고 있냐는 거죠. 아빠는 꿈을 가지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는 꿈을 가지면 안 됩니까?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 강서교육지원청에서 강서구에 계시는 어머니들 초대해서요, 비전의 한계 강의 4시간을 해드렸거든요. 보편적인 느낌이 뭐냐면 내 아이의 꿈을 어떻게 찾아줄까? 나는 없어요. 내 아이의 꿈을 어떻게 찾아줄까? 내 아이의 독서 습관을 어떻게 찾아줄까? 이것만 생각하고 오세요. 그래서 엄청 혼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내 꿈을 몰입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영감들을 아이한테 후천적으로 유전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을 준 선천적 유전을 줬다고 해서 내가 다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후천적인 내 등 뒷모습이 아이한테 어떻게 복제되는가,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까?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씀 끝나고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안 되십니까? 토요일. 아, 이것도 특이한 현상이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 남자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극과의 동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동과의 동거, 내 삶의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잽을 자꾸 저한테 주더라는 거죠.